세계 민담 이야기 체코슬로바키아 편. 부지런한 대장장이. 아내와 5 아이를 거느린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일거리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대장간으로 가서 말 편자 8,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어요. 대장장이는 그 엄청난 주문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장군은 몇 주일 후에 편자들을 찾으러 오겠다고 하고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대장장이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읍내로 가서 쇠를 살 만큼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보다 더 빨리 말편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장군이 다시 와서 보니 자기가 주문했던 것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말했어요. 자루 속에 자네가 들 수 있을 만큼 편지를 넣어서 나를 따라오게. 대장장이는 몸도 크고 힘이 세었기 때문에 자루에 가득 편지를 넣어서 어깨에 맨 다음 그 귀한 손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걸어가다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장군이 막대기로 바위를 치자 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바위가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 속은 널찍하였고 잘 정돈된 마구간으로 군인들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인들과 말들이 금방 잠이 들어버려서 장군이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아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장군이 대장장이에게 한 구석에다 자루를 쏟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자루 속에 말편자를 비워놓자 대장장이와 장군은 다시 대장간으로 가서 말편자를 한 자루 가득 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대장장이가 말편자 8,000개를 모두 옮겨 놓았습니다. 얼마 주면 되겠소?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마침내 물었어요. 두 사람은 마구간 속에 서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편자들을 전부 만드느라 몹시 힘들었답니다. 값은 장군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말했어요. 여보시오, 마음씨고 온 양반,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오. 하지만 저 구석에 말똥이 한 무더기 있으니 그걸 자루에 가득 채워가시오. 이 말을 듣고 대장장이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 이런 속임수에 빠지다니. 빌린 돈을 갚으려면 꼼짝없이 대장간을 팔아야 되었습니다. 모든 걸 깨닫고 보니 너무 때가 늦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장이로구나. 대장장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군이 다시 말했어요. 자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말똥을 가져가게나. 그러나 대장장이는 우두커니 서서 그것을 들여다보기만 하였습니다. 장군은 그를 오랫동안 이윽히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명령하였어요. 자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말똥을 가져가게나. 그러나 대장장이는 우두커니 서서 그것을 들여다보기만 하였어요. 장군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그 일을 마치자 장군이
그를 문 쪽으로 데리고 갔고 바이몬이 그 뒤에서 다쳤습니다. 대장장이는 혼자 있게 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빈손으로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기 내 재산이라곤 말똥 한 자루밖에 없이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네. 아, 겨울이 닥치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옷도 사입혀야 하는데 빚쟁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한다? 내가 실컷 고생하고 돈 한 푼 못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루를 내려다보다가 집에도 말똥이 얼마든지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루 속에 든 것을 나무 아래에다 쏟아버리고는 빈 자루를 들고 집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이고, 당신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서 다행이군요. 여보, 돈을 얼마나 받았나요? 그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린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편자 값을 어디다 뒀어요? 내가 받은 것이라곤 말똥 한 자루라오. 대장장이가 고통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내는 그에게 농담은 그만하고 돈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난 한 푼도 안 받았다오. 난 어리석게도 실컷 일하고 돈 한 푼 못 받은 것이오.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혹 누가 우리 꼴을 볼까 두렵소. 집 안에 들어가자 아내는 울면서 자기들의 슬픈 운명을 한탄하였습니다. 쇠를 사느라 빚진 데다 이번에는 밀가루도 꼬 왔었죠. 손에 돈 한 푼 없이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맞죠? 당신은 왜 그 장군에게 똑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당신은 속아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따위 빈자루만 갖고 오다니. 그녀는 자루를 집어서 구석에다 팽개쳤습니다. 그런데 자루가 마룻바닥에 부딪힐 때 쨍그렁하고 쇠붙이 부딪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장장의 아내는 무엇일까 하고 호기심이 나서 자루를 다시 주워들고 그 속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금화가 자루에서 떨어져 내려 마룻바닥에 조그만 더미를 이루고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소리질러 남편을 불렀습니다. 난 당신이 나를 놀리는 줄 알고 있었죠. 그렇게도 지체 높으신 훌륭한 양반이 아무려면 당신에게 돈을 치르지 않으려고요. 이건 정말 딱 맞는 값이군요. 대장장이는 땅바닥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다가 이윽고 그 자루를 낚아채어 갖고서 아무 말 없이 숲속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자루를 쏟아부었던 나무 아래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는 풀잎과 낙엽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내던져 버린 행운을 생각하고 몹시 풀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왜 그렇게도 밖으로 달려나갔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혹시 남편이 미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고 있다가 그가 한결 차분해진 기분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대장장이는 자기가 한 짓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었던 자신을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보, 우리가 꼭 커다란 행운을 놓친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이것으로도 정말 충분하니까요. 그 다음날 그들은 읍내로 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아서 대장장이는 놀랐습니다. 그 아내가 외상값을 모조리 다 갚고 나서도 그들에게 더욱 훌륭한 대장간과 새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지은 집에서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바브라와 흰 거위. 어느 고을에 돈 많은 여관집 주인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여관 주인은 계속 번창하는 자기 여관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관을 전혀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줄줄이 셋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라곤 여관뿐이라서 만약 그가 큰 아들에게 그 여관을 물려준다면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는 물려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불러 말했어요. 얘들아, 집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보아라. 나가서 훌륭한 일을 이룬 사람에게 이 여관을 물려주겠다. 아들들은 곧바로 말을 타고 제각기 다른 길로 갔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떠났지만 바브라라고 하는 막내는 말이 없고 아주 겁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인가 도무지 염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울적한 마음으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는 딱히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저 말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내려가자니 시냇가에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바위에 문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고 속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생각과는 달리 아주 널찍했습니다. 두 번째 문에 이른 그는 지금까지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던 끝에 그는 어떤 뜰에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멋진 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어요. 주인은 아무데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가 무서울 리만큼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있자니까 뜰 건너편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리로 오너라, 바브라야. 그가 엉거주춤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 냇물 속에 흰 거위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거위는 한번 깨깨거리더니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운을 내, 바브라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저녁 때쯤 나를 잠자리로 데려다 줘야 하고 아침이 되면 나를 다시 이 냇물에 데려다 주어야 해. 바브라는 거기서 그 작고 흰 거위가 부탁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저녁 때는 거위를 침대 위에 눕혀주고 아침날엔 다시 거위를 냇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바브라는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었고 그의 말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음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가 만드는지 결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브라는 한 달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작은 거위에게 말했어요. 거위야, 이제 난 여기를 떠나야겠구나. 내 형들이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거야. 그러니 나도 집에 가야만 돼. 바브라는 거위에게 말하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훌륭한 일은커녕 아무 일도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풀이 죽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운수까지 사나워 도중에 칼든 강도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강도를 때려 누였습니다. 강도는 바브라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처자식들이 굶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인정 많은 바브라는 그를 놓아주고 자기는 계속 말을 타고 길을 갔습니다. 이미 두 형들은 바브라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돌아와 있었어요. 첫째가 이야기했습니다. 난 꼬박 이틀 동안 굶은 거지를 만났는데 그를 보자 어찌나 불쌍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모두 주고 말았지요. 그러자 둘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역시 거지를 보았어요.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눈이 퍽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하던 끝에 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걸을 수가 없는 몸이라며 자기를 늘 집에까지 업어다 주던 나무꾼이 오늘은 오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지를 업어다 주었습니다. 거지 집에 이르르니 나무꾼이 아프다는 전갈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이 먹은 거지를 매일 숲 근처까지 데려다 주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브라 차례였어요. 그는 집으로 오다가 강도를 만나 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내가 이겼는데 강도가 울며불며 사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굶고 있는 처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었죠. 묵묵히 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바브라에게 여관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했다 바브라야.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게다가 강도가 죄를 뉘우쳤다니 다행이로구나. 여관은 너의 것이다.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하며 자기들의 소행이 더 훌륭하다고 우겼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한 가지 시험을 더 내기로 마음먹고 아들들에게 일렀습니다.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반지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여관을 물려주겠다. 바브라는 바위 속 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말을 끌어내려고 마구간으로 갔을 때 구유 속에는 귀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흰 거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도와주겠노라고 말했어요. 바브라는 저녁이 되면 거위를 침대로 옮겨주고 날이 새면 개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바브라가 흰 거위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되었구나. 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반지가 없단다.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을지 혹시 알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내 침대 베개 밑에 열쇠가 있단다.
그것으로 방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어보면 수많은 반지가 있을 거다. 그 반지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가져라. 바브라는 거위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는 가장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고르고 나서 흰 거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반지들을 보였습니다. 바브라가 가지고 온 반지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아들들을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그 처녀와 결혼도 하고 여관도 또한 물려받을 것이다. 삼형제는 각기 말을 타고 다른 길을 떠났습니다. 바브라는 함께 정이 들었던 흰 거위에게로 다시 갔어요. 거위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브라가 거위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거위야, 넌 전에도 나를 도와주었지만 지금 난 말이야 아주 마음씨 착하고 예쁜 여자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해. 바브라씨,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그런 처녀를 찾게 해줘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해드릴게요. 바브라는 그곳에서 2주일 동안 흰 거위와 머물면서 지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거위가 그에게 말했어요. 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잘라서 땔감으로 쪼개세요. 그러고 나서 그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붙인 뒤에 나를 그 나무땅 꼭대기에 올려놓아 주세요. 내가 아무리 뜨겁다고 소리 지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다 타고 나면 남은 재를 모아서 시냇물에 뿌려주세요. 당신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엔 이곳에서 멀리 떠나 있다가 사흘 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바브라는 거위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잘라 없애는 것이 섭섭하였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나무들을 잘라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들을 잘게 쪼개어서 높이 쌓았습니다. 그가 흰 거위를 안을 때에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그러나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위를 나무땅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했을 때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아무리 그가 애를 써도 결코 나무에 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작은 거위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바브라는 하는 수 없이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확 붙자마자 바브라는 막 뛰어 도망쳤습니다. 흰 거위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녁에야 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탄 재를 모아서 시냇물에 가져다 뿌린 바브라는 슬픔에 젖어 꼬박 사흘 동안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많은 친절을 베푼 거위를 자기가 태워 죽인 사실을 생각하고는 슬퍼하고 후회하였습니다. 사흘째에 그가 되돌아와서 보니 뜰 위에는 사랑스러운 처녀가 새하얀 드레스를 들이고 서 있었어요. 그 처녀는 바브라에게 자기를 마술에서 풀려나게 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왜 마법에 걸렸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법사가 대단히 부유한 영주였던 그녀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법사의 구원을 거절하였으며 화가 난 마법사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녀를 흰 거위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그녀를 바위 속에 가두어 놓고 마음씨 착한 바브라가 거위를 돌보아 줄 때까지 그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버님께 데리고 갈 신부님을 찾고 계시죠? 저는 마술에서 풀어주신 은혜를 갖고 싶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바브라는 은근히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두 형들도 바브라가 여관을 물려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바브라가 데리고 온 신부감이 제일 착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관 주인은 막내 아들 부부에게 여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조용히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친정 아버님의 궁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바브라의 형들이 여관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브라와 그의 신부는 궁전으로 돌아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숨겨놓은 보물. 어떤 마을에 미갈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미갈이란 천사의 대장을 뜻하는 미카엘을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미갈은 마음이 몹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순진하던지 마을 사람들이 놀려도 그는 번번이 웃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놀리면서도 그를 못내 아꼈습니다. 미갈은 천성 덕분에 빈털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지을 땅을 갖고 싶었지만 자기 능력으론 도저히 그런 땅을 얻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마을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자기 땅을 갖겠다는 희망을 버렸던 것이에요. 들에서 곡식을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의 일입니다. 미갈은 말을 타고 연못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연못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지주의 연못이었습니다. 미갈은 말이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는 배 위에 있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소년은 배 위에서 마치 땅에 내려설 때처럼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배가 뒤뚱거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소년이 풍덩하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본 미갈은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소년을 향하여 급히 헤엄쳐 갔습니다. 소년은 헤엄을 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3번이나 물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미갈은 간신히 소년의 옷을 잡아 끌 수 있었습니다. 미갈은 소년을 두 위로 끌고 갔어요. 그가 소년에게 정신이 돌아오도록 손을 쓰자 마침내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소년은 미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물의 요정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붙들려 했죠. 그걸 보지 못하셨나요? 아니야, 요정은 없었고 널 붙들지도 않았단다.
너가 뭘 잘못 보았었나 보다. 자, 조금 있다가 내가 말에 태워서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마. 소년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미갈은 그를 말에 태우고 자기도 올라탔습니다. 소년은 자기 집이 어디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갈은 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소년의 가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문에 다다르자 문지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미갈, 자네 지금 정신이 있나? 말 등에 지주님 아들을 태우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소년이 큰 소리로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면 그냥 있어요. 이분이 물에 빠진 나를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가서 이분이 나를 물의 요정에게서 구해주셨다고 말할 터예요. 미가는 자기가 한 행동을 지주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주는 아들에게서 듣고 알았습니다. 그는 미갈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말로만 고맙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실제적인 보답을 하고 싶다네. 동구 밖에는 내가 지난 30년 동안 버려둔 농장이 있다네. 그건 나의 것이지만 유령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땅을 부쳐먹으려 하지 않는다네. 자네가 그것을 받아보겠나? 그러자 미갈이 대답하였습니다. 지주님, 그 땅은 제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농사지을 땅을 갖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넓은 땅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말게. 농사짓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모두 갖춰줌세. 꼼꼼하게 속셈을 차리는 지주는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미갈이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짓 때 3년 후에는 땅에서 벌어먹은 대가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갈은 땅을 갖게 된 데에만 기뻐서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미갈이 그 계약대로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붉은 여자가 그곳에 자주 나타난다고 무서워서 농장에 오지도 않는 걸. 미갈은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곤 아내뿐이었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지주에게 줄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미갈의 어머니와 두 누이들도 농장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붉은 여자 유령을 몹시 두려워하여 얼마 후에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정말이지 미갈은 아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팽개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붉은 여자 유령도 두려워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멋진 요리 솜씨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꽤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돈을 모으기는 어지간히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3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미갈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난 곧 지주님에게 가서 내가 빚진 돈을 갚아야 하오. 하지만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놓았어요. 어쩌면 돈을 꿀 수 있을지 몰라요. 미갈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붉은 여자 유령을 보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은 여기에 유령이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요. 어쩌면 지주님이 우리에게 더 여유를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나눈 얼마 후에 미가르 아내가 혼자서 부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느닷없이 온 지주의 하인이 돈을 내라는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가 한참 흐느껴 울고 있는데 그녀 앞에 붉은 여자 유령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돈을 어디서 빌려올까 염려하지 마오. 붉은 여자는 슬픈 어조로 말하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이 집 안에는 돈이 잔뜩 있다오. 미갈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소리치려 하자 유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갈이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붉은 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지주님의 편지를 받고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구려. 아마 그랬으면 하는 착각이겠지. 그나저나 돈을 어디서 마련한다. 대체 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미갈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갈이 밭에 나가고 없을 때였어요. 미갈의 아내는 난로가에 앉아서 훨훨 타오르는 불꽃을 슬픈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붉은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돈을 꾸려고 애쓰지도 말고 어디서 꿀까 염려하지도 마오. 이 집안에 돈이 잔뜩 있으니까. 미갈의 아내는 그날 저녁 미갈에게 유령이 나타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 붉은 여자가 또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서 난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붉은 여자는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녀는 그 돈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미카엘은 아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바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붉은 여자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녀가 항상 난로 위에 나타났다고 했었어? 미갈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돈이 이 마룻바닥 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어디 한번 뜯어봅시다. 좋소. 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엔 다시는 붉은 여자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미갈이 마룻바닥을 뜯어내자마자 거기에 황금이 가득 찬 구릿빛 항아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미갈은 희둥그레진 눈으로 보물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내가 급히 말했어요. 이 얘기는 지주님께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만 세어서 지주님께 갖다 드려요. 미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금화를 집어서 헝겊에 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둘러 농장을 나와 지주의 집을 향했습니다. 지주는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미갈의 아내에게도 인사치레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돈꾸러미를 끄르고 지주에게 돈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지주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는 미갈이 부지런히 일한 것을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아내는 재빨리 지주의 말을 받아 자기들이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갈은 자기들의 농장값이 얼마냐고 지주에게 물었습니다. 지주는 젊은 농부를 찬찬히 뜯어보고 나서 다시 땅값을 말했어요. 값은 괜찮군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리 수월한 값이 아니군요. 하고 미갈 부인이 점잖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던 미갈은 드디어 커다란 농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농장에서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붉은 여자에 대한 전설도 그 마을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의 마음씨 착한 아내는 그 붉은 여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낡은 기록을 펼치다 붉은 여자의 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여자는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옛날 그 농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찌나 사납고 욕심이 많았던지 자기 하인들에게 빵 부스러기 하나조차 주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 밑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죽어서 농장을 떠돌아다니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숨겨놓은 보물을 어떤 사람이 찾아내어서 선한 일에 쓰게 된다면 그 여자의 헤매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미갈 부부는 그 황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갈의 도움으로 붉은 여자는 마침내 저주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